네, 안녕하십니까. 내 친구 여수 세계 박람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혼수아팀의 첫 번째 발표자 박은영입니다. 저희는 여수 세계 박람회를 저희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애정어린 조언과 관심을 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목차를 살펴보시면 이 세박이라는 친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 뒤에 이러한 행동들이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살펴보고 저희의 애정어린 조언을 곁들이는 순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월드컵과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여수 세계박람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인 블루 프론티어의 BF를 따서 베스트 프렌드로서 여수 세계박람회만의 매력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여박이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바다와 연안을 사랑하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 미래 바다와 인간 만남의 접점에서 블루 프론티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2012년 박람회 기간 동안 있을 여수 선언을 통해서 2012년 도쿄 의정서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환경서약을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세박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엠블럼입니다. 엠블럼 속에 이러한 파랑이나 레드, 그린 등의 컬러를 통해서 바다와 생명체의 조화로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흰색 물결을 통해서 개체지인 여수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유사한 타 기업의 엠블렘이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여수 세계박람회 엠블렘을 보고 바다와 환경을 떠올리기보다는 단지 타 기업만을 떠올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마스코트를 살펴보면 마스코트 중에 연희는 오픈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순희는 물 우수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수의 홍보와 세계박람회의 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순희는 단순히 오픈이라는 의미를 의미할 뿐이며 물의 의미를 가진 연희는 죄송합니다. 물방울 모양의 연희는 단순히 오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의 의미를 지닌 순희는 불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존재합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있을 캠페인을 살펴보면 전기차 사용이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의 친환경적인 프로모 캠페인을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인 바다가 부족합니다. 어느 행사에서나 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이 아닌 여수 세계박람회만의 컨셉인 바다와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차별화된 캠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우리는 조금은 아쉬운 엠블렘과 마스코트 캠페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주는 상징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만을 보고 여수 세계박람회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물과 전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지구 속의 바다와 인류와의 공존을 깨함과 동시에 이러한 메시지를 건물, 시설, 전시를 통해 표시함으로써 또 한 번 미래 바다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자신들의 장래 희망인 2050년 블루 프론티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을 살펴보면 이처럼 섬을 형상화하거나 상어의 지느러미를 형상화한 건물을 통해서 건물 외관만 보고도 어떠한 메시지를 표현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은 어떤가요? 비슷한 모양으로 건물 외관만 보고는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속의 구성물들은 다를 것이나 비슷한 건물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외관만 보고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의 시설물들을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카이타워입니다. 스카이타워는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에서조차 그 메시지가 잘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살펴보면 북극 빙하 체험이나 지구 멸망 5분 전 등 참여형 전시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박람회라 하면 가서 그냥 관람만을 하고 돌아왔는데 참여형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는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전시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주제마다 일정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메시지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여수 박람회가 말하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그를 잘 표현하는 컨텐츠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막하면 물론 그것을 더 잘 표현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막하기 전 이 시점, 우리가 여수에 가보지 않고도 이를 느낄 수 있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단순히 나열된 문장, 사실만을 전달하는 컨텐츠로는 그들의 메시지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소통의 수단인 SNS를 살펴보면 노페이퍼 방식의 친환경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SNS로 편중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수 박람회 아닙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입니다.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들은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수 세계 박람회는 지금 단지 SNS로 편중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홍보마저도 이벤트성 홍보에 그치고 있어 주제와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공감할 거리가 있을 때 그곳을 기꺼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소통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6억 명이 가입한 영향력 있는 수단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한정적인 사람들만이 그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 여수 세계 박람회라는 박람회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인원입니다. 또한 여수 박람회, 이들 자신조차도 여수 세계 박람회라고 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려고 쳐봤는데 여수 엑스포라는 계정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소통은 공감대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공유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여수 세계박람회 세바기 친구들이 어떻게 이 세바기를 평가하고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발표자 이하나 양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혼수와의 이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세바기가 저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세바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저희들 머릿속에 있는 세바기의 브랜드 이미지와 서로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는 인류, 국가, 지역 이 세 가지 비전을 토대로 사람과 바다, 연안이 서로 함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는 박람회입니다. 이번 2012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시상식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 특별상을 수상한 여수 세계 엑스포는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심층 인터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수 엑스포 자체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어떤 주제를 가진 박람회인지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수 엑스포의 가치의 중요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공유하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연안을 지키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2012년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적 박람회라는 타이틀을 인식시키고자 싶었던 여수 세계 엑스포는
대중들에게 그저 2012년에 여수에서 열리는 박람회라고밖에 인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주인인 혼보다 손님인 창의 역할이 더 커 정작 가장 중요한 혼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진정한 메시지는 간간, 즉 홍보만 진행했기 때문인 주객 전도 현상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친구 세박이는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한마디로 여수세계 엑스포, 조금 정신없는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친구로서 세박이에게 권유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유에 앞서 우리 친구 세박이의 목적이 친구를 단지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 세박이의 진짜 목적은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닌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수 엑스포 공모전을 하면서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엑스포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즉 레종 데트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수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메시지를 공유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즉, 여수 세계 박람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닌 여수 세계 박람회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이것이 세박이의 진정한 본질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수 세계 박람회가 보내는 메시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일까요? 저희는 여수 세계 박람회가 보내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수 세계 박람회가 추구하는 바다의 깨끗함과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서로 일맥상통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2050년 블루 프론티어를 이끌어갈 어린이가 여수 세계 박람회가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첫 번째로 키포터즈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키포터즈는 퀴즈와 서포터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래 해양 문제 해결의 열쇠, 즉 키를 잡고 있는 어린이들의 역할을 강조해 어린이들 스스로 메시지의 전파가 되어 박람회 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료 입장권, 그리고 키포터즈만의 퀄리티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배지, 그리고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해서 나는 키포터즈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보다 적극적으로 키포터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키포터즈 자체가 스토리텔링의 뿌리가 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여수 엑스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청춘해양 아카데미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시작했었던 브랜드 아카데미, 여기서 얻었던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청춘해양 아카데미는 깨끗한 해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런 해양에 관련된 일에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해양소년단과 연계를 해서 멘토-멘티제를 운영해 그들과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여수 세계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청춘해양 아카데미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키포터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으로 여수 세계 박람회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고 거기서 끝나는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세계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청춘해양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수 세계 엑스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여수 엑스포의 주제인 바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품고자 서로 모였습니다. 바다와 지구, 그리고 우리들, 그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2012년에 열리는 여수세계 박람회입니다. 감사합니다.